우리 경제 기사를 신문에서 읽어도 이해가 안 갈 때 너무 많죠. 그 정도로 경제는 사실 우리에게 되게 어렵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장하준 교수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현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경제학자들이 너무 어려운 방법론으로 분석을 하고요. 경제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장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다행이지 않으세요? 저도요. 장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4권의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 경제학의 기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실물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고요. 세계 자본주의의 흐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어떤 감 같은 게 오시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경제를 1도 몰라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4권의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요. 김 교수의 국물 카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국물 카페에 4권의 책에 대한 간단한 요약 파일을 제가 올려둘 겁니다.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안에서도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3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우리 물가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관심 많죠. 물가가 오르내리는 거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한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런가요? 복잡한 유통 과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정부가 설정하는 금리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죠. 또 석유 가격이라든지 핵심이 되는 원자재의 국제적 가격 변동에 물가 변동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시장 경제의 원리로만 물가를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요즘 우리 주식에 관심 갖는 분들 많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주식의 가격이 마찬가지로 단순히 시장 원리에 의해서만 결정이 될까요? 이거 복잡하죠. 큰 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국가기관도 큰 손의 하나인데요.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더 크게는요. 요즘에는 세계의 자본,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본들의 동향이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연방은행장의 발언이라든지 재무장관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출렁출렁 거리기도 하고요. 또는 선거 국면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복잡한 것이 꼭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라는 것은 물가도 있죠, 경기도 있죠, 우리의 삶과 직결되고 있어요. 또 돈을 벌려면 큰 경제 흐름에 대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요, 신문을 봤는데 경제 기사를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풀고 가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제를 이해하는 노하우는 간단하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일상과 연결해서 경제를 이해하시려는 그런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2번째는요, 기본 개념들이 있어요. 이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3번째는 경제학파들의 기본 이론도 같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미시적인 경제 흐름,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위 신고전학파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시장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또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라든지 케인즈 경제학이라든지 또는 슈페터 학파의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아이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쉽진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4권의 책을요,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로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요,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고 내가 경제를 안 해?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쭉 나시는 분들은요, 요거 4권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고요, 직장을 다니시거나 하루에 조금씩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달을 잡고 경제에 대한 이해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일단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고요, 경제 동향에 대해서 누군가 어디에서 발언을 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들으실 수도 있고 비판적인 여러분들의 생각이 떠오르실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4권의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들어가 볼까요? 아까 제가요, 경제를 이해하려면 일상에서부터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죠. 일상의 경제 현상을 우리가 계속 접하니까 그 일상의 경제 현상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경제를 접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제일 좋은 책이, 제가 첫 번째로 권하는 책은
우리 100권의 책 리스트의 1번에 해당합니다. 나는 세계 일주로 자본주의를 만났다. 이 책은요, 우리에게 일상의 경제 이해법에 어떤 출구 같은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일단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일상으로 접한 다음에 얘를 조금 분석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신고전주의 학파에 속하면서 우리가 매일 접하는 물가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분석적이면서도 아주 재밌게 쓴 책이, 여러분들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엄청 유명한 책, 경제학 콘서트라는 책을 2번째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을 쉽게 접한 다음에 분석적인 책을 한 권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학 콘서트는 아주 일면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을 이해하려면 좀 더 본격적으로 다양한 이론이나 다양한 현상 해석이 가능하셔야 돼요. 여기에 최고의 책이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라는 책이에요. 이거 한 40개국에서 번역이 돼서 엄청 팔린 책입니다. 얘는 여러분들 좀 꼼꼼히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노트도 해가면서. 얘를 읽으면 경제학의 기본을 완전히 마스터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4번째로 어떤 특수한 현상에 대한 경제학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걸 시도해 보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권하는 책이 호모 이코노미쿠스예요. 이 책은요, 프랑스의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 아까 경제학 콘서트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분석한 책입니다. 장하준 씨의 책에 의해서 경제학의 기본을 쌓고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은 긍정하고 어떤 부분은 비판하고 이런 시야를 갖게 된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한 권 한 권씩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물론 오늘 간략하게 다룹니다. 앞으로요, 어떤 소주제에 대한 책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설명도 드리지만요,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기도 할 겁니다. 그때 상세한 얘기는 들으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포인트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나는 세계 일주로 자본주의를 만났다. 이 책이지 않습니까? 코너 우드먼, 이 영국에서요, 금융 경제 애널리스트로 엄청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돈을 벌기도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회의감이 들어서 회사를 관두고 자기 집을 팔아서 실물 경제를 경험을 해보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요. 그래서 나온 첫 번째 책이 나는 세계 일주로 경제를 배웠다라는 책을 냈어요. 이거 엄청 유명해져서요, TV에 시리즈로 방송이 되기도 했답니다. 코너 우드만이요, 이 경험을 한 다음에 이것만으로는 좀 안 되겠어. 내가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경제 현상에 대해서도 그것의 실제가 뭔지를 내가 좀 파악해 봐야겠어. 이런 생각에 다시 세계 일주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유통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그 배경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세계를 돌아다닌 거예요. 이 책 역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아주 속 시원한 사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갑자기 돈 많이 생기면 꼭 먹고 싶은 거, 바닷가재. 이 바닷가재 이야기를 니카라과에 가서 확인합니다. 잠수부들의 삶과 우리가 먹는 바닷가재의 관계죠. 또 공정무역 마크가 붙은 거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죠? 이것이 진짜야? 이것을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 칩 같은 거를 쓰면 거기 원재료로 쓰이는 것의 현실을요, 콩고를 가서 확인해요. 이런 확인을 통해서 세계 자본주의의 실상을 경험하고요, 일부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만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말미에요, 코트디부아르의 면화 생산 농장과 상생하는 기업을 소개를 하죠. 올람이라는 대기업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것으로 따뜻한 자본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죠. 좀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는 2단계의 책, 팀 하버트의 경제학 콘서트라는 걸 앞에서 소개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책은요, 첫 번째 소개한 책보다 세계적으로 더 많이 팔렸어요. 엄청난 베스트셀러입니다.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제일 큰 경제 현상, 그러니까 가격과 교환의 영역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희소성의 개념을 정확하게 신뢰를 들어가면서 보고 있고요. 완전 시장이라는 개념을 신고전 학파가 어떻게 지향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잘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게임 이론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논리적 틀, 분석 틀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여러 시장들을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증권시장도 분석하고 있고요. 각 기업의 경영 전략이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쭉 나열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소개해주고 있답니다. 이 책은요, 약간씩 메모해가면서 읽으시기를 권해요. 지식으로 기억에 남으면 나중에 경제를 분석할 때
특히 가격 문제 같은 것을 분석할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스토리로 풀어서 설명하면서 거기에다가 개념, 이론 이런 것들을 적용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접하는 구체적인 현실을 어떤 개념어들, 어떤 이론으로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책. 제가 이 네 권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책이죠.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입니다. 이 책은요, 우선 앞부분에 기존의 주류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상식을 다 뒤집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을 주류 경제학에서는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비용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노동하는 인간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노동에서 돈을 벌고 그것을 소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이것에 완전 반대예요. 노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이 고되고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은 우리에게 존재감을 심어주고 정체성과 자존감을 느끼게 해주며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신고전주의 학파의 주류 경제학의 전제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제 경제학을 좀 쉽고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장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자본주의의 역사를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완전히 압권입니다. 너무너무 쉽지만 그 변화의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바로 이어서요. 경제학 이론을 9개의 학파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뭐 당연히 거기에는 고전주의라든지 신고전주의라든지 마르크스주의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슌페터 학파라든지 당연히 케인스 학파라든지 이런 중요한 학파들이 설정하고 있는 기본 이론을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 메모하셔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장 교수는 경제 현상을 하나의 경제학파의 이론으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옳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과 관련된 문제, 얘는 기본적으로는 신고전주의 학파의 입장에 서서 보고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거시경제와 관련된 것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나 슌페터 학파를 이해하지 못하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현상을, 여러 이론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이해하고 그것으로 경제 현실을 판단하는 그런 입장에 서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이 책 안에 꾹꾹 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뒤에 생산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실업 문제라든지 빈곤, 뭐 국제 수지,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류 경제학의 특징은 신고전주의 학파의 이론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나라도 성장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2008년 사태를 보자는 거예요. 결국은 신고전주의 학파에 의해서 주류 경제학이 휘두른 힘에 의해서 결국은 국제금융위기를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거는요, 신고전주의 학파가 거대 자본이라든지 대기업 등의 이해만 너무 집중적으로 대변한 결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9개의 학파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뭐랄까요? 좀 더 중립적이랄까요? 좀 더 현실에 맞다고나 할까요? 그런 경제학적 이해를 시민들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장하준 교수의 주장이에요. 이 시민들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와 경제에 대한 이해는 결국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세계적 석학 반열에 오른 장하준 교수가요,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이런 경제학 강의라는 책을 적극적으로 쓴 거예요. 저는요, 이 책은요, 메모하시고요, 줄 그으면서 보시고요, 독서 노트에 빼곡하게 기입하셔서 내용을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드시길 권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책은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죠. 다니엘 코엔 교수가 쓴 호모 이코노미쿠스. 제가 이 책을 마지막 4권으로 정한 이유는요, 이런 류의 책들은 조금 있어요. 이 책을 보시면 다른 책들도 앞에 읽은 3권의 지혜 때문에 좀 쉽게 읽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책만 읽지 말고 다른 책도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 코엔 교수는요,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기본인데요. 인간은 호모 에티쿠스, 그러니까 윤리적 존재이죠. 또
또 호모 폴리티쿠스, 그러니까 정치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속성이 합쳐져 있는데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가장 기본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그저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된 그런 경제적 동물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경제적 지향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지점들을 좀 넓게 조망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유럽, 미국, 중국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요, 뭐랄까요? 좀 인간주의적 경제학 분석의 한 전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하준 교수의 경제학 강의로 다진 경제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 책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아주 비판적인 관점에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4권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를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에 대해서 1도 모른다, 이런 얘기 안 하시게 돼요. 자신감이 좀 생기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실물 경제에 대해서도요, 좀 더 경제학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경제의 전체적인 동향, 주식, 금리, 기타 등등, 심지어는 세계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 있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성장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경제에 대해서는요, 정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새롭게 깨달은 거, 새롭게 알게 된 거, 이런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또 경제와 관련된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로 지혜 나눔들 해주시고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 국물 카페에 들어가셔서 이 책들에 대한 자신의 소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책 읽기는요, 특히 지혜 나눔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저의 지혜 나눔의 정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